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10월 고2 학평 사회 영역의 지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에서 34번 문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 민법이란 말이 들어있는 것으로 봐서 사회 영역 중에서도 이제 법과 관련된 지문임을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자, 토지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그죠? 자, 토지는 일정 범위의 지면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먼저 토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의는 항상 우리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토지는 일단 일정 범위의 지면 그리고 플러스 어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의 공중과 지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면만 보통 토지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중과 지하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토지라고 한다. 잘 체크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토지 소유권자는, 그냥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자는 자신의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요. 자, 이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 다음에 매매, 상속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토지 소유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 소유권자는 일단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매하거나 상속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토지 소유권자라고 하는구나. 자, 이렇게 일단 토지와 토지 소유권자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물을 짓거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필요할까라고, 자, 지금 질문이 나죠. 자, 우리가 뭐 다른 비문학 지문을 선생님이랑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 비문학 지문에서 질문이 나오면 상당히 그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던진단 말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면서 읽어라 라는 거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답을 찾아 나가면서 읽어란 말은 이 답은 이 글의 어떤 중심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글은 결국은 어떤 글? 토지의 소유권이 반드시 필요할까라고 했으니까 토지의 소유권이 없지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글이 되겠죠. 그렇지? 좀 더 읽어보면 더 상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한정된 자원인 토지는 토지를 한정된 자원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자, 일단 효율성과 관련돼 있습니다. 자, 또 민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자, 그게 바로 이 지상권과 지역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바로 뭘 통해서? 지상권과 지역권을 통해서 토지의 소유권이 없지만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전부 다 무엇을 어떤 전제로 또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가 됩니까? 바로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나오는 어떤 권리가 지상권과 지역권이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제 이 다음부터는 지상권과 지역권에 대한 이야기가 차례차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가볼게요. 자, 지상권과 지역권은 모두, 자, 중요한 개념이니까 동그라미 칠게요. 자, 지상권과 지역권은, 자, 모두 토지 소유가는 별개로 설정할 수 있는 독립된 권리라는 거죠. 즉 토지 소유권이 없지만 이게 설정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이들 권리는 당사자 간에 계약을 맺은 후 권리 관계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자, 이런 걸 우리 흔히 말해서 공시라고 말하죠. 자, 공시를 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목적과 범위 등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자,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등기에 이제 정의가 바로 등기부의 목적과 범위 등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등기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옆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러났죠. 자, 법적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이나 담보 따위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는 것을 우리는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지상권과 지역권은 모두 다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고 그 뒤에 등기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자, 요 관계가 있는 거를 좀 체크를 해 둡시다. 자, 하지만 두 권리는 권리를 설정한 목적과 그 특징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자, 이런 공통점도 있지만 목적과 특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차이가 나는 그 목적과 특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자, 먼저 지상권입니다. 자, 지상권은 자,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인공구조물, 수목 등의 지상물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 토지에서 이러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라고 해서 개념을 정리를 해줬죠. 자, 우리가 개념이 나오면 개념을 정의를 하면 항상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그 정의가 길다면 나만의 용어로 좀 짧게 줄일 필요도 있죠. 자, 그래서 지상권을 간단하게 줄이면 어떻게? 지상물을 어떤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그러면 이거를 어떤 타인 토지 이용 권리, 요렇게 좀 간단하게 줄일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서 지상물이라는 거는 건물이나 인공 구조물, 수목 같은 게 얘기됩니다. 지상에 어떤 지어지는 어떤 사물, 물건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토지와 지상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 예를 들면 상가 건물이 뭐 빌딩 같은 게 있죠. 그랬을 때 이 빌딩과 그 다음에 그 빌딩이 있는 그 토지, 세워진 토지, 이거는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고 그 빌딩의 소유자가 또 따로 있다,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동산이므로 지상물을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뭐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지상권과 지역권의 다른 목적과 특징을 정리할 건데, 먼저 목적이 나왔죠. 바로 지상물을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 지상권의 목적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의 이용이 있으므로 이 권리는 토지에 지상물이 현재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자, 요거는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거죠. 지상권에. 자, 그러니까 지금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서는 지상물의 목적, 지상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고, 그리고 지상물의 목적인 지상물을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한 그 목적을 제시해주고 있고, 특징으로서 첫 번째, 지상물이 현재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만 있고 그 위에 빌딩이나 건물이 안 세워져 있더라도 그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됐죠?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자,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상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와, 그러니까 토지의 소유권자와 지상권에 대한 계약을 맺고, 그리고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지상권과 지역권의 공통점이었죠.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된다고 했죠. 자, 이를 통해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설정된 존속기간, 뭐 예를 들면 10년, 20년, 30년 동안 해당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이용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옆에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배타적 점유, 그 다음에 사용한다면 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권자가 지상권 계약을 맺고 등기를 등기를 쳤다면 그 지상권, 뭐 빌딩이라던가 뭐 상가 건물이라던가 뭐 아파트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수목은 나무 같은 걸 말합니다. 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간섭받지 않고 마음대로 처분하기도 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혼자서 점유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이 돼.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if 만약에 토지 소유권자가 예를 들면 A라는 토지 위에 자 토지 A 위에 자 여기에다가 어떤 지상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 토지 A의 소유권자는 X라고 합시다. 자, 지상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누구랑? Y랑. 그죠? 그렇다면 이 Y는 여기 지상물, 예를 들면 지상물을 건물이라고 칩시다. 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점유권이 있고 만약에 토지 A가 Z라는 사람에게 매각이 됐습니다. 이전이 됐습니다. 소유권이. 그렇더라도 이 지상권의 계약은 그대로 영향을 받지 않고 설령 기존의 지상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계속 Y가 지상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권자, 즉 뭐 X든 또는 매각된 Z든 토지 소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Y가 그 지상권을 뭐 다른 뭐 알파한테 이렇게 이전을 할 수도 있다. 뭐 여기서 그 토지 A의 소유권자인 X나 또는 Z에게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관계없이 지상권을 이전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제시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특징은 먼저 첫 번째, 지상물이 현재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뭐 계약 후 등기를 매겨야만 등기를 쳐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지상권이 설정되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 세 번째. 그리고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해당 토지에 설정된 기존의 지상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네 번째. 그리고 지상권자는 소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마음대로 이게 다른 사람에게 지상권을 이전할 수 있다라는 게 다섯 번째죠. 자, 이렇게 지상권의 특징 5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으로 지역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자, 지역권은 이제 지상권과 달리 지역권은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소유한 토지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출입로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토지에서 물을 끌어오는 등의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토지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지역권을 설정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그 목적이 다르죠. 자, 위에 보다시피 지상권의 목적은 지상물을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자, 반면에 지역권의 목적은 토지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권은 지역권의 이 개념 정의는 조금 더 간단하게 줄여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이 부분이 전부 다 묶어버리면 특정 목적이란 뜻이니까 한마디로 토지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다른 사람의 토지를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지역권이 되는 거죠. 자, 즉 지상권과 달리 지역권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뿐만 아니라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도 필요합니다. 맞죠? 토지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제공하는 토지도 있어야 되고 받는 토지도 있어야 되는데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하고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승역지는 특정 편익을 요역지에게 제공을 해야 되고 요역지는 승역지로부터 특정 편익을 제공받는 거죠. 자, 위에 나왔던 지역권의 정의 부분과 연결시키면 자, 다른 사람의 토지를 출입로로 이용한댔죠. 그러면 이용하는 토지는 요역지가 되고, 맞죠? 여기서 다른 사람의 토지는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승역지가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물을 끌어온다고 했으니까 끌어와서 사용하는 토지를 우리는 요역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는 승역지가 되는 거죠. 맞죠?
자, 이걸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토지의 편익을 높인다고 합니다. 자, 이때 두 토지는 반드시 경계를 인접할 필요는 없답니다. 자, 이거는 특징이죠. 자, 우리 이 지역권의 특징이 됩니다. 자, 승력지를 이용하는 목적은 승력지를 통해 요역지에 필요한 접근성이나 자원을 확보하여 요역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목적을 조금 더 상세화 시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지역권의 목적은 토지의 편익을 높이는 건데 그 편익을 높인다라는 것을 조금 더 상세화시키면 승력지를 통해서 요역지의 접근성이나 자원을 확보해서 요역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 즉 가치를 높인단 말은 이꼴 편익을 높인다. 자, 토지의 편익을 높임으로써 그 요역지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다음 가령. 자, 우리 가령이란 말은 예시입니다. 예시. 예를 들어랑 같은 말이죠. 요역지의 접근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승력지의 일부를 출입로로 이용하거나 또는 요역지의 토양을 비옥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력지의 물을 요역지에 끌고 오는 것이다. 이거 앞에 나왔던 요 부분과 똑같은 말이죠. 그지? 이 똑같은 말인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 밑에 나와 있는 승력지와 요역지의 개념, 그 다음에 승력지를 통해 요역지의 가치를 높이는 요 개념과 좀 이게 합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준 겁니다. 별다른 건 없죠. 자, 계속 가볼까요? 자, 지역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두 토지 소유권자가 지역권에 대한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지상권과 동일한 거죠. 지상권과의 공통점입니다. 지역권이 설정되면 자, 지역권자는 승력지를 이용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지역권자는 요역지의 소유권자가 되겠죠. 자, 그 지역권자는 승력지를 이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인공 구조물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앞에서 말했지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승력지의 일부를 출입로로 이용한다면 출입로를 만들어야겠죠. 이 출입로가 인공 구조물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토양을 비옥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을 요역지로 끌어오려면 어떤 배수관이 있어야겠죠. 이런 배수관 같은 것들이 인공 구조물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지역권자인 승력지 소유권자 역시 그냥 지역권 설정자는 승력지의 소유권자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권자는 요역지의 소유권자, 지역권 설정자는 승력지의 소유권자 이렇게 됩니다. 역시 해당 인공 구조물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답니다. 자, 여기서 함께 이용 봐야 되죠. 그 말은 앞에 나온 우리 그 지상권과 연결시켰을 때 이 지역권은 배타적 점유 또는 이용 맞습니까? 아니죠. 배타적, 여기서는 이용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배타적 이용이 아니다. 왜? 승력지 소유권자도 이게 지역권자인 즉 요역지 소유권자가 만든 인공 구조물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건 배타적 이용이 아니라는 거죠. 배타적 이용은 혼자 이용해야 됩니다. 즉 지역권이 설정되더라도 지역권 설정자가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권자의 지역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지? 자, 이때 승력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그죠? 기존에 설정된 지역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이 승력지의 소유권이 원래 예를 들면 이 승력지의 소유권이 X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X의 소유권이 Y에게 이전되더라도 이 요역지의 소유권자 Z와 이게 계약을 맺었는데 자, 여기 지역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지역권 계약을 맺었을 때 이 X가 Y에게 승력지를 매각하더라도 이 지역권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맞지? 그대로 지역권자는 Z고 지역권 설정자는 이제 X에서 Y로 바뀌게 될 뿐이지 지역권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했지만 요역지의 소유권이 즉 Z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자, 이 Z의 소유권을 알파에게 이전할 경우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단 말은 지역권자가 이제 Z에서 알파로 이전된다는 거죠. 지역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 승역지는 Y에게 매각, 요역지는 알파에게 매각됐으면 기존의 지역권자는 Z였고 지역권 설정자는 X였는데 어떻게 이제 매각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지역권자는 알파가 되고 지역권 설정자는 Y로 바뀌게 될 뿐 지역권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자, 그러나 요역지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지상권에서는 지상권을 이 지상권 설정자, 즉 토지의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관계없이 지상권을 처분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지역권은 안 됩니다. 소유권과 같이 넘어가는 거지 지역권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 이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과 묶여가지고 얘가 Z에서 알파로 이렇게 바뀌는 거지 따로 바뀔 수는 없다는 거죠. 반면에 승역지의 소유권자, 즉 지역권 설정자죠. 얘는 지역권 설정자만 X에서 Y로 바뀔 수 있는 거고. 자, 이해됐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지역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역권의 특징은 먼저 자, 여기 반드시 경계를 이쪽이죠. 인접할 필요는 없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자, 두 번째 특징은 역시 계약을 맺은 후 공동으로 등기를 쳐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이런 거죠. 우리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요역지 소유권자와 승역지 소유권자가 모두 그 인공구조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단서는 지역권자, 즉 요역지의 소유권자의 지역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승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기존의 지역권은 이거 네 번째죠. 기존의 지역권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역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이렇게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 자, 이 번호를 이렇게 매겨주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역지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6가지의 특징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상권과 지역권의 어떤 공통점인 계약 후 등기를 쳐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차이점인 목적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요 정리된 내용은 위에 이렇게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 요 화면을 정지를 시켜가지고 조금 키울게요. 네, 정지를 시켜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얘기하지만 먼저 처음에는 스스로 맞죠? 스스로 정리를 먼저 해보고 그 뒤에 선생님이 정리한 거를 참고하는 게 공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여기 보면 선생님이 지금 지상권은 그 특징을 5가지, 그 다음에 지역권은 6가지로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는데 여기는 4가지, 5가지가 있는 게 그게 요 좀 몇 개가 지금 쌤이 합쳐가지고 번호를 썼기 때문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번호가 한 개씩 없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지문에서는 계약 후 공동등기 요거를 2번, 예를 들면 2번으로 했고 그 뒤에 배타적 점유 이용을 3번으로 했는데 자, 여기 정리할 때는 이거 2번 안에 다 넣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그죠? 2번, 3번 이렇게 나눠놨지만 정리한 부분에서는 함께 넣어놨기 때문에 번호가 한 개 줄어든 거예요. 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내용을 한번 다 살펴봤으면 자, 문제도 한번 봅시다. 먼저 30번부터 일단 30번 문제는 문제가 좀 쉬웠고 정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답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역지의 소유권자는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니었죠.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죠.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지상권이었고요. 그죠? 지역권 같은 경우는
이 승역지의 소유자가 요역지의 소유자가 만든 인공 구조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틀렸으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입니다. 역시 31번 문제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만 보고 나머지는 참고를 해주세요. 자, 지상물이 없는 토지의 소유권자라도 이 지상물이 현재 없습니다. 해당 토지를 이용하여 지상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 지상권을 갖고 싶은 지상권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자, 요거 우리 지상권의 특징할 때 얘기를 했었죠. 지상물이 현재 없더라도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올바른 설명이 되는 거죠. 자, 됐죠? 나머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2번인데, 자, 32번이 오답률이 57.5%로 절반 이상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이건 좀 선생님이랑 좀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보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A씨는 토지 Y를 이용하기 위해 B씨와 지역권을 그 다음에 지역권을 먼저 그 계약을 맺었죠. 그지? 그러면 지역권을 계약을 맺었단 말은 A씨는 토지 Y에 있는 어떤 편익을 위해서 이 토지 Y에 어떤 그 구조물이나 출입문이나 아니면 자원을 좀 끌어쓰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B씨와 지역권을, 그 다음에 B씨는 토지 X를 이용하기 위해 A씨와 지상권을 각각 30년 동안 존속기간으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씨는 토지 X에 어떤 지상물을 세우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2023년 10월 20일 A씨는 토지 X를 C씨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일에 등기를 쳤으니까 효력이 바로 발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등기부는 1년 뒤인 2024년 10월입니다. 토지 X의 등기부 중 일부를 발췌했다고 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한 게, 자, 밑에 부분에 되는데, 자, 이거를 등기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A씨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 A씨는 토지 X의 소유권자죠.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토지 X에 대해서 B씨와 지상권을 30년 동안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제? 자, 여기 보니까 지상권 설정 날짜가 2015년 10월 20일입니다. 그리고 그죠? 9년 뒤에 C씨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3년 10월 20일 이후로 X의 소유권자는 토지 X의 소유권자는 C씨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토지 X에 대한 소유권자가 C씨에게 매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상권 30년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없어집니까? 유지돼야 되죠. 우리 토지의 소유권자가 이전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지상권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자, 지금 A씨는 토지 Y를 이용하기 위해 B씨와 지역권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B씨는 토지 Y의 소유권자가 되겠죠. 그리고 토지 Y는 토지 X의 이익을 위해서 좀 그 편익을 제공해주는 승역지가 되고, X는 요역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토지 X는 요역지가 되고 승역지는 토지 Y가 됩니다. 자, 목적은 통행을 위해서고 동쪽 50제곱미터를 2014년에 등기를 매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지상권 30년 매기기 전 1년 전이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지역권을 30년 동안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토지 X, 즉 요역지의 소유자가 C씨에게로 넘어갔죠. 2023년 이후로. 그러면 이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권자도 누가 된다? C씨가 되겠죠. 그렇죠? 자, 됐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선택지들을 한번 봅시다. 자, A씨는 토지 X의 지상권 설정자로, 자, 토지 X의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소유자이기 때문에 2015년 10월 20일 이후, 자, 이때 등기를 했었죠. 지상권에 대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 바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죠. 자, 토지 X의 토지 전부를 이용할 수 없겠군. 왜? 지금
누구랑? B씨와 지상권을 설정했죠. 그럼 B씨가 지상권자가 됐단 말이야. 그럼 지상권자는 토지에 대한 뭐가 가능합니까? 배타적 점유와 이용이 가능하죠. 그 말은 이 B씨 혼자서 그 토지 지상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X는 토지 전부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이거는 지상권자인 B씨에게로 지상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죠? 배타적 점유 이용을 하기 때문에 X의 토지 전부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됐죠? 물론 여기서 토지 전부를 이용할 수 없단 말은 뭐 이런 의미죠. 뭐 예를 들면 토지는 뭐 지하도 있고 공중도 있잖아요. 그런 걸 전부 이용 못한다 이 말이 아니고, 이 토지에 예를 들면 건물을 세웠어. 그럼 이 건물은 토지 위에 있는 이 지상물, 맞죠? 이 권리는 B씨한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전부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A씨는 토지 Y의 지역권자로서, 그죠? 여기서 토지 Y의 지역권 설정자는 B씨가 되죠. 2014년 10월 21일에 이랬는데, 자, 2014년 10월 20일에 등기를 쳤고 지역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러면 21일은 효력이 있는 시간이죠. 자, 토지 X에 통행하는 데 필요한 인공 구조물을 토지 Y 동적 50제곱미터에 설치할 수 있겠군. 왜냐하면 지역권이 설정됐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이 토지 Y는 승역지가 되고, 맞죠? 토지 X는 요역지가 돼서 승역지로부터 이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다음 B씨는 토지 Y의 지역권 설정자, 그러니까 토지 Y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즉 승역지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2014년 10월 20일 이후 이때 등기를 했습니다. 지역권에 대한 A씨가 토지 Y를 통해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 Y를 이용할 수 있겠군. 자, 우리 지역권은 베타자가 아니고요. 오타입니다. 배타적 이용이 아니라고 있죠. 배타적 이용이 아니고 지역권 설정자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올바른 설명이 되겠네요. 자, 4번. B씨는 토지 X의 지상권자로서 토지 X에 지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23년 10월 20일 이후, 자, 이때 A씨가 토지 X를 C씨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그 지상권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있죠. 그럼 새로운 지상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지상권이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될 거고요. 자, 5번. 자, 2023년 10월 20일 이후, 이거는 토지 X가 지금 C씨에게 매각된 거죠. 그러니까 C씨 입장에서는 매입을 했고요. 자, C씨는 토지 Y의 지역권자, 우리 그 요역지 같은 경우, 요역지가 만약에 제3자에게 이전되면 어떻게? 지역권도 같이 이전되죠. 맞지? 그러면 지금 C씨에게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이 됐으면 그 지역권도 같이 이전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역권자로서, 맞죠? B씨와의 별도 계약 없이 통행을 목적으로 동측 50제곱미터를 이용할 수 있겠군. 왜냐? 이게 소유권 이전되더라도 지역권이 그대로 이전되기 때문에 지역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동측 50제곱미터를.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입니다. 자, 33번 문제는 오답률이 62.8%입니다. 정말 많이 틀렸죠. 약 한 38% 정도만 정답을 맞췄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네요. 자, 그러면 역시 보기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봅시다. 자, 기역은 지역권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복이 있는데 상린권이라고 해요. 자, 이럴 경우 지금 비교해라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비교란 말은 지역권과 상린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봐라, 이 의미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상린권은
둘 다 공통적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인접한 토지의 소유권자들이라고 있습니다. 자, 상리권은 경계가 인접해야 됩니다. 그 말은 지역권은 우리 경계가 꼭 인접할 필요 있었나요? 없었죠. 그지? 우리 어떤 지역권이나 지상권, 뭐 지상권은 관련이 없을 것 같고, 자, 지역권은 경계가 꼭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상린권은 경계가 인접해야 되네요. 자, 토지를 원만하게 이용하기 위해, 자, 여기서 목적은 토지를 원만하게 이용하기 위해 상호간의 토지 이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특징 한 가지, 그렇죠? 여기서 특징 한 가지, 그 다음에 목적 한 가지 체크를 해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권리는 토지 소유권자 간의 공동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 자, 이것도 특징이죠. 공동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가지면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가 필요 없답니다. 이것도 차이점이죠. 우리 어땠습니까? 지역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역권은 먼저 첫 번째, 반드시 경계가 인접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계. 자, 두 번째, 지역권의 목적은 토지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죠? 자, 반면에 상린권은 이 반대죠. 반드시 경계에 인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토지를 원만하게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이거는 뭐 특징이라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는 목적이라고 해두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리고 별도의 등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서로 인접한 두 토지의 소유권자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도로에 접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토지를 원만하게 이용하기 위해 공동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상린권을 통해 인접한 토지의 이용을 요구하여 도로에 접근할 수 있다. 이게 상린권이라는 거죠. 자,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기역은 니은과 달리 토지 소유자 간의 원만한 토지 이용 목적, 이건 상린권이었죠. 그러면 기역은 니은과 달리가 아니라 니은은 기역과 달리, 이렇게 돼야 되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기역은 니은과 달리 소유한 토지에 필요한 접근성을 확보한다. 우리 접근성 확보는 지역권에도 해당되고 상린권에도 해당됩니다. 지역권에서도 출입문을 달아야 되고, 상린권에도 이렇게 도로에 접근할 수 있게 둘 다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달리가 아니고 모두입니다. 자, 3번, 니은은 기역과 달리 대상이 되는 토지들이 반드시 경계를 인접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지역권이죠. 반면에 상린권은 기본 전제가 경계가 인접한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은 니은과 달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역시 틀린 설명입니다. 4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토지 소유권자 간의 토지의 이용에 대한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해야 하는 건 뭐? 지역권이죠. 우리 니은, 상린권은 등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니은과 달리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5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토지 소유자 간의 토지 이용에 대해 한쪽의 권리는 제한받는 반면 다른 한쪽의 권리는 확장되는 것. 자, 일단 지역권에 의하면 승역지의 권리는 제한받죠. 승역지에서 편익을 어떤 제공해 줘야 되니까. 반면에 요역지의 권리는 확장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익을 받기 때문에. 맞죠? 자, 그리고 상린권에 의해서도 만약에 인접한 두 토지가 있을 때 A라는 토지가 B라는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출입문이 어떤 출입이 어떤 할 수 없는 도로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맞죠? 이 상린권을 통해서 인접한 토지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말은 A를 위해 B가 어느 정도 희생 또는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B는 권리가 제한되는 거고 A는 권리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상린권도 역시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됐죠? 생각보다 크게 우리가 이게 정리만 잘 돼 있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좀 문제도 많고 앞에 32번 문제를 풀고 어느 정도 지금 인지 가부화가 있는데 또 33번에 보기가 나오니까 아마 좀 문제를 푸는데 힘들지 않았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34번 어휘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아마 다른 비문학 지문을 어휘 문제를 들었으면 다 알 건데, 자, 문맥적 의미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문맥적 의미를 찾을 때는 밑줄 그어진 단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보통 이 서술어가 되죠. 이 서술어의 목적어나 또는 주어나 뭐 또는 부사어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유사한 걸 찾아야 돼요. 자, 그럴 때 A를 보니까 요역지의 가치를 높이는 데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가치를 높인다 할 때 이 가치에 주목해서 이 목적어가 가치와 가장 유사한 거를 찾으면 됩니다. 자, 1번에서 높이다의 목적어는 안목을이고요. 예술에 대한 안목을. 2번은 담을이고 3번은 직급을이고 4번은 압력을이고 5번은 찬성의 목소리를입니다. 자, 그러면 찬성의 목소리, 압력, 타이어의 압력, 직급, 담, 예술에 대한 안목 중에 이 가치와 가장 유사한 건 뭡니까? 예술에 대한 안목이죠. 즉 예술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을 우리는 안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술의 그 특정 예술 작품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안목이라고 하는 거니까 1번이 가장 유사해서 답을 1번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문제를 풀면 보통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걸 찾아라 라는 문제를 훨씬 정확하게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훨씬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사회 지문을 봤는데 문제가 5문제나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